오는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약속받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조만간 방류를 앞두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 정상은 오는 7일 오후 정상회담과 공식 기자회견, 만찬을 이어가며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을 알릴 예정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 외교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 배상하고 오염수 방류도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면 숯불 불고기를 대접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언론의 주요 지면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당내 외교안보회의를 소집한 민주당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셔틀 외교가 부활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자 야당이 막말을 동원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5번째 중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이 점검 중인 오염수 방사성 핵종 대상에 주요 핵종이 빠져있지 않다며 일본 측의 모니터링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달에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앞으로 한 차례 더 중간 보고서를 낸 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6차례만큼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겁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의 2~3배의 금리를 올렸었지만 이번엔 0.25%포인트만 올리며 통상적 규모의 베이비 스텝으로 복귀한 겁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3.25%와 4%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한 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 때문입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7% 상승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3월에 역대 최고치인 5.7%를 찍고 4월에 5.6%를 기록했습니다. Headline inflation has declined over recent months, but underlying price pressures remain strong.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금리 인상이 유로존 금융통화 여건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물 경제로의 파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결정도 중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적시에 복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양적 완화를 위해 수년간 실시했던 유로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024년 말까지 만기 채권의 원금 재투자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 의혹의 핵심 인물 S증권 라더견 회장의 측근은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부터 연예인까지 다양합니다. 현직 정치권 인사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투자자 모집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현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 장모 씨. 지난해 말 소개받은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투자 방식과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손해는 안 나갈 거니까요. 제가 대표님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넘겨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으러 갈 테니까 한 10억 정도 하신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투자회사 직원을 우리 직원이라고 표현한 장 씨는 불법 거래에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님 핸드폰을 하나 더 직원들이 가서 개통을 해줄 거거든요. 이런 작업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하면은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하면은 핸드폰으로 전부 다 개통을 다 해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장 씨는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투자자 모집에도 깊이 관여했던 걸로 보입니다. 계좌에다가 대표님이 10억만 입금해 놓든지 아니면 그 계좌 그대로 놔두면 직원들이 알아서 그냥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장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단순 소개였을 뿐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뭐 하겠다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주시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없고요.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장 씨는 가수 임창정 씨의 소속사에도 감사로 취임하는 등 주가 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라더견 씨 세력과 폭넓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지역은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여전히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남 지방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해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경상 해안 지방으로도 강풍특보가 더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앞으로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최고 200mm 이상,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으로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 지방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가장 강하게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안가 지방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